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의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물겠고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주말까지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기 위해 요식업체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빨대 진열대를 없앤 매장부터 친환경 빨대를 개발한 곳까지 다양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파 제로가 공개됐습니다. 입력된 데이터 없이 게임 규칙만 알면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알파고 등 인공지능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전국적으로 북극 한파가 맹위를 부리고 있습니다. 철원 광덕산 기온이 영하 18.8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파주 영하 10.2도,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4.4도, 광주 영하 1.8도, 대구 영하 2.2도 등으로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서 중부지방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 속에 전북 서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판매하는 요식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문한 음료와 함께 빨대가 제공됩니다. 차가운 음료에 꽂아 사용하는 이 빨대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대형 커피 전문점이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최근 전국 모든 매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빨대 진열대도 아예 없앴습니다. 나서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더 나서서 플라스틱을 좀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빨대의 안과 밖은 모두 콩기름으로 코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음료에 넣어도 빨대의 형태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빨대의 색깔도 브랜드를 상징하던 녹색에서 과감히 흰색으로 바꿔 친환경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종이 빨대를 도입하는데 5배 이상의 더 큰 비용이 들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를 많이 아시고 나중에는 오히려 종이 빨대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어요. 저희가 이제 빨대를 종이컵과 함께 분리를 해서 재활용 업체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외치던 몇몇 업체는 특수한 컵 뚜껑을 도입했습니다. 음료를 마시는 입구 부분을 조금 높게 설계해 빨대 없이도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점점 거세지는 지구의 경고 앞에 기업들이 나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상관없이 규칙만 알면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파 제로가 공개됐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팀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 게임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빅데이터를 만드는 인공지능 알파 제로를 공개했습니다. 알파 제로는 체스 규칙을 배운 지 4시간 만에 체스 전문 인공지능 스톡피쉬를 꺾었고 바둑 전문 인공지능 알파고에도 30시간 만에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멀티플레이어 비디오 게임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2m 길이의 로봇팔을 움직여 지진계와 열 탐지기 등의 설치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사이트-5가 착륙지 주변에 싣고 간 과학 장비를 설치할 준비가 끝났다면서 로봇팔을 가동해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화성 착륙 8일째인 지난 4일에 촬영된 것으로 인사이트호와 함께 착륙지 주변의 선명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사이트 운영팀은 앞으로 전송돼 오는 사진들을 토대로 지진계와 지하 열 탐지기의 설치 장소를 결정하게 되며 장소 선정에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로 쓰고 있는 차량용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발암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핸들 커버와 관련해서는 아예 안전 기준도 없다는 점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차량용 핸들 커버. 잡는 느낌, 즉 그립감을 좋게 하거나 취향에 맞게 차를 꾸미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핸들을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뜨거운 핸들을 시원하게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절반가량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까지 확인됐습니다. 해당 발암 물질을 피부에 장시간 접촉할 경우 면역 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홍반과 색소 침착,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정자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10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출퇴근이나 외근 등으로 장시간 운전하면서 핸들 커버를 사용해온 운전자들은 유해물질 검출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루에 못해도 운전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하는데 이렇게 속도 하면 유해물질이 손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애들도 있는데 우리 집.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검출된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차량용 핸들 커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종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도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핸들 커버 3종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를 권고했고 다른 업체들에는 프탈레이트계 저감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미시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현지 시간 6일을 기해 21살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유통 흡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본인이 이용할 용도로 집에서 12수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시간주는 6일 치러진 중간선거에 덧붙여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해 찬성 56%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은 콜로라도와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에 이어 미국에서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미시간과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인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부결됐습니다. 퀄컴이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855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면 구동 속도가 지금보다 최대 20배 빨라지고 AI 성능은 3배 정도 향상됩니다. 또 그래픽 처리 속도는 20% 빨라져 고화질 그래픽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고 3차원 소닉 센서를 탑재해 화면 어느 곳을 눌러도 지문이 인식됩니다. 이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메카인 IBS 기초과학연구원이 젊은 과학자를 키우는 산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젊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연구단 2개가 닻을 올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트위터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전파 양상을 관찰하고 가짜 뉴스를 가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39살 여성 과학자가 차세대 연구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새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2개의 IBS 신설 연구단에 40살 전후의 과학자 3명이 CI, 이른바 핵심 연구 리더로 뽑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최단 거리 안내와 운송 경로 최적화 등 산업적 응용이 많은 그래프 이론의 대표 연구자 엄상일 카이스트 교수도 미래과학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분야가 세계적으로는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빨리 좋은 연구 그룹을 만들면 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김어민 교수는 단백질 구조와 작동 원리 규명을 통해 다양한 생명 현상과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크라이오 EM, 분석 컴퓨팅 코어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융합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연구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도 여러 가지 연구 업적들이 좋으시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또 향후 머지않아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문과학자 그룹의 연구단 2개가 출범하면서 IBS 연구단은 본원에 7개, 대학 캠퍼스 14개, 외부 9개 등 모두 30개로 늘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88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2,088명이 단계적 전환 절차와 전환 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연년 전체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2,525개 상시 지속 업무이며 이번에 미전환된 나머지 직무 437개는 공개 경쟁을 통해 전환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과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별도로 청년 과학기술인을 인한 신규 채용도 예년과 같이 추진해 출연년들은 내년에 총 88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허가된 뒤 각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확대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호 영리병원이 생겼고 이게 확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문제점들 그 부분을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영리병원 허가가 영리병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반대 시민단체 측은 원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힘으로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저버린 책임을 묻겠다며 3억 원이 넘는 조사 비용에 대해 원지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계획 중입니다. 원지사는 이런 우려와 반발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몇 단계의 비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부 무시하고서 하는 그러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시민단체 측은 주말 촛불 집회를 예고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 1913년 일제가 강제 철거했던 서울 도니문이 106년 만에 증강현실 AR 기술로 복원됩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우미건설 등은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디지털 재현과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니문이 위치했던 정동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과거 모습을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고증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대설인 오늘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손난로 하나만 있어도 추위를 달랠 수가 있죠. 과거 액체용 손난로부터 흔드는 손난로와 전기 충전식까지 이 형태도 다양한데요.
작지만 기특한 손난로,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손난로의 원리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